이쪽에서 제일 중요한데 뭐라고 하는가 볼게요. 건축물 건축하고 아까 대수선이란 말 나왔죠.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 건축법에서는 얘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허가권자가. 허가권자가 참 중요해요. 허가권자가 시장운수, 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21층 이상 건축물 등 일정한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권자를 다부지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허가권자. 자, 기본적으로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를 받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은 222페이지에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 결정이란 말이 있나요? 여기 이제 요새 툭툭 시험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는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살면서 누구한테 어디 가서 허가를 받는지 어떤 것들이 지어질 수 있는지, 이 땅에는 몇 층이나 짓는지, 법적으로 어떤 걸 지을 수 있는지 알고 살았나요? 21개 용도 지역이 있다는 것도 하고 나서나 알게 된 거 아니에요? 21개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들어가고 용적률 들어가고 용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다 없다 막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보통의 허가라는 것은 건축을 할 때는 건축주 땅 주인이 부천 시청 찾아가서 나 이런 걸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잘 모르잖아요. 자, 그 다음 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 관리직인데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 왜 건폐율은 1.5배, 용적률 2배 완화를 하잖아.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결정이라는 것은 법을 모르니까 내가 이 땅에다가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 미리 구청 허가권자 찾아가서 미리 좀 확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막 외우려 하지 마시고,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하기 전에, 자 여기 허가권자에게라고 돼 있죠. 이제 허가권자에게라고 하는 이 말 가지고 시험을 낼 때 A 광역시 B 구에서 그러면 광역시장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구청장이잖아요. 허가권자한테 건축물 건축에 관한 다음 사항에 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내가 짓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미리 허가권자 찾아가서 이걸 좀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법에 허용되는지, 법적으로 내가 짓고 싶은 게 이런 건데 이게 가능한지 안 하는지 나 법을 모르니까. 그 다음 이 법이나 관계법에 따른 건축기준 제한 완화 등에 관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는 도대체가 몇 층이나 가능한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 용적률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고 있어요. 준주거지역 있죠? 용적률 몇 프로? 500%, 건폐율은 70. 그것은 시험용 대통령령 기준이에요. 그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방마다 준주거라도 용적률이 다 달라. 그러니까 보통 건축하는 사람은 법을 잘 모르니까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과연 크게 지을 수 있는지 지구 단위 이것도 모르니까. 그 다음 내가 뭘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걸 미리 결정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사전 결정해달라고 신청한다 얘기 보면 허가권자가 그럼 이게 결정해달라고 오면 법을 다 검토해가지고 여기다가 짓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고 몇 층까지 가능하다 결정해 줄 거 아니야. 결정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빠꾸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미리 내가 법적으로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어떤 걸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해 달라는. 그럼 거기 맞춰서 들어가면 100% 허가 떨어지니까. 아니면 법하고 다르니까 도대체가 최대한 지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전결정 신청한 자는, 여러분, 요거는 교과서 책을 체크해야 된다. 그 222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사전결정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하세요. 다 색깔 다르게 한 이유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 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거기 동그라미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런 지문 나오는 거예요. 사전결정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한다는 얘기는 부천시의 허가권자가 사전결정을 다 해줄 때 이런 걸 다 거친다는 얘기지. 그럼 번호가 신청을 할 때는 이걸 다 생략하니까 빨리 허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같이 해달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협의. 허가권자는 부천시를 예를 들면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란 말 나왔죠. 그러면 사전에 이제 부천시에서는 환경부, 지방환경 관련된 부처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다 미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어려울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 규모, 용도 등을 다 결정한 후에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로부터 이제 부천시에서 결정했겠지? 7일 내에 신청한 자에게 송부해서 알려줍니다. 자, 날짜는 지금 외우려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자,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다음에 허가나 신고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죠. 내가 부천시에 가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농지 임야는 특히 법이 복잡하잖아요. 내가 어떤 건물을 몇 층으로 짓는지 잘 모르니까 부천시에서는 좀 결정해 달라고.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건물 지을 수 있는 종류나 용도를 결정할 때는 농림부, 산림청하고 협의를 다 한다니까.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다 해서 오케이. 너는 여기다가 이런 걸 지을 수 있다 없다 결정해 주겠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나는, 건축주는 법적으로 이런 걸 받은 것을 본다 이 말이요. 따로 안 받아도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농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국토법에 따라 우리 개발행위 허가라고 배웠죠. 집 짓고 물건 사고 토토토 하는 거. 그러면 내가 부천시에 가서 건물 짓고자 하는데 내가 어떤 걸 지을 수 있는지 결정해달라. 부천시에서 결정해서 나한테 통지 왔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건물 지을 때 개발행위 허가를 따로 받아 안 받아? 얘들은 사전결정 통지 받으면 얘들은 받은 것으로 본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계산농할 때 개발행위.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이란 말 나오죠.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가진 임야인데 내가 이 임야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법을 모르니 부천시에 찾아가서 어떤 걸 지을 수 있는지 결정해달라.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산림청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산림청에서는 브레이크를 안 걸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지을 수 있다고 부천시에서 결정해줬지. 그럼 나는 건물 지을 때 산지 전용 허가를 따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된다고. 산지 전용, 산을 전용하는 관련해. 산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일시 사용 허가, 신고 이런 걸 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산,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물론 보존 산지는 도시지역에서만 인정합니다만 이건 나중에 가고. 그다음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계산, 농하 이렇게 4개를 외워놔야 돼 나중에. 요 4가지는 별도로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받은 것으로 본다. 여러분들이 밭이 있잖아, 밭. 그렇죠? 여기다가 농지를 전용 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만들어 놓고 건축물 짓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가진 농지인데 여기다가 원하는 건물이 이런 건물인데 지을 수 있나요? 라고 부천시에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면 부천시는 농림부, 농지법 다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런 거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서 사전결정 통지받은 나는 개인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받은 것으로 농지라면, 산이라면, 그죠? 별도로 안 받아도 된다. 개발행위 허가도 받을 필요 없고. 건물 짓다 보면 하천 부지에 자재 쌓아놓고 해야 되거든요. 하천의 점용 허가 이런 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계산 농하. 이런 건 대가리 따서 외우는 거예요. 물론 그 대가리를 풀 줄을 모른다는 건 다 압니다만은 또 계산 농하가 어느 식구 집 아들인지도 잘 안 돼 처음에는. 나중에 반복하다 보면 되거든. 자,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 이거.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관련 부처하고 미리 협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협의해서 결정해 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다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 게 이제 시험에서 그 페이지 맨 밑에 사전결정 효력의 상실이 있나요?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몇 년 내? 자, 그거 쫙 체크하셔야 돼요.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그 신청이란 말 동그라미 한번 하세요. 건축허가를 뭐 하고? 신청해야 되고,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실돼요. 몇 년 내? 내가 이제 그런 용도로 이런 규모로 지을 수 있다고 부천시로부터 결정을 통지받았죠? 통지받고 몇 년 내? 2년 내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전결정 효력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제가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아니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얍삽이들이 차라리 2년을 1년이나 3년으로 바꿔서 내면 괜찮은데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이라고 그래. 그죠? 신청을 해야 되거든. 신청해야 돼. 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을 다시 받아야 돼요. 몇 년 된 날까지? 2년. 근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으면, 착공을 신고하지 않으면 2년은 냅두고 그걸 바꿔버린다고. 그래 학생들은 보통 중하수들은 2년만 달달달달 외우거든. 그래서 제가 신청이란 말 동그라미 칠한 거예요. 어차피 2년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핸드북이 나올 텐데 그걸로 외우면 다 숫자 다 외워져요. 몇 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라. 안 하면 다음날 사전결정 효력은 다시 받아야 된다 이 얘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건축 신고 대상이라고 나오나요? 자, 사전결정 요거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28회. 자, 봐봐요.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허가권자 맞죠? 아까 허가권자 찾아가야 돼. 시장군수, 구청장. 건축 사전결정 신청할 때에는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이 뭔지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전결정 통지로서 개발행위 허가가 의지되면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위원장과 협의를 다 하고 이게 5번 시절에서 나오면 28회 때. 뭐 위에 이런 것들은 뭐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2년은 맞지요? 내 착공 신고하라는 거.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들어갈 때 착공 신고하는 거거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허가를 신청하라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 빨리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소개할 때 잘,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구나. 봐봐봐. 여기 지금 4번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빨리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